기분 나쁜 말 듣고도 바보처럼 웃어준 당신. 집에 와서 이불 걷어차며 그때 이 말 할 걸 후회하느라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팩트부터 말씀드리죠. 당신은 착한 게 아니라 뇌가 공포에 질려 얼어붙은 겁니다. 당신의 호의를 무시로 돌려주는 사람들에게 우아하게 선을 긋는 법, 지금 바로 해부합니다. 10분만 투자하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만만함이라는 단어를 삭제해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임이 끝나고 혼자 돌아오는 귀갓길 혹은 잠들기 전 천장을 바라볼 때 지독한 복기를 시작합니다. 낮에 누군가 던진 무례한 농담, 나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투. 그때 분명 기분이 나빴는데 왜 내 입에선 가짜 웃음이 나갔을까요? 왜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심리학적으로 이는 당신의 성격이 소심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편도체가 당신의 전두엽을 납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사회적 거절을 신체적 통증과 똑같이 처리합니다. UCLA의 연구에 따르면 무리에서 소외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는 뜨거운 불에 데였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상대가 선을 넘었을 때 당신이 웃어버린 건 배려가 아니라 뇌가 생존을 위해 선택한 동결 반응입니다. 뜨거운 냄비를 잡았을 때 본능적으로 손을 떼는 것처럼 뇌가 공포 신호를 보내며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킨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을 지키려고 웃음을 썼지만 정작 상대의 뇌는 당신을 공격해도 반격하지 않는 안전한 먹잇감으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다정했던 침묵이 누군가에게는 당신의 경계선을 마음대로 넘나들어도 좋다는 무언의 허락이 된 셈입니다. 자, 이제 팩트를 직면해야 합니다. 당신이 밤마다 괴로운 진짜 이유. 그것은 당신이 못나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완결하지 못한 방어 기제를 끝내라고 보내는 처절한 신호 때문입니다. 이제 그 미완성된 분노를 어떻게 우아한 제압으로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심리 기술들을 하나씩 처방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내가 잘해주면 남도 나에게 잘해줄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호혜성의 원칙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인간관계라는 시장에서 이 법칙은 가끔 아주 잔인하게 꼬이곤 합니다. 왜 당신이 100번 참아주고 100번 배려했는데 상대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신을 더 함부로 대할까요?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대입해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가치는 언제나 희소성에서 나옵니다. 금이 비싼 이유는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귀하기 때문이죠.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금보다 아름다워도 아무도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친절과 배려가 언제나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제공되는 순간 상대의 무의식은 당신의 호의를 가치 있는 선물이 아니라 당연히 존재하는 배경 소음이나 공기로 인식합니다. 상대는 당신을 배려 깊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감정 쓰레기를 언제든 버려도 비용이 안 드는 공짜 자판기로 정의합니다. 에어컨이 소리가 계속 들리면 나중엔 안 들리는 것처럼 당신의 무한한 호의는 상대의 뇌에서 인지적 적응을 일으킵니다. 결국 당신이 101번째에 참지 못하고 항의를 하면 상대는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를 냅니다. 매일 나오던 물이 왜 안 나오냐며 자판기를 발로 차는 신보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죠. 더 잔인한 팩트를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상대가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건 사실 당신이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고 있다는 신호를 상대에게 보냈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례한 말을 들어도 웃어넘기는 사람이야. 나는 거절할 자격이 없어. 라는 내부 신념이 미세한 표정, 말투, 자신감 없는 제스처를 통해 상대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하이에나는 절대 건강한 사자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무리에서 뒤처지고 경계선이 무너진 사냥감만을 골라내죠. 당신의 무너진 자존감이라는 냄새를 맡고 상대의 무의식이 작동한 겁니다. 자, 이제 이 비극적인 연쇄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당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우아한 손절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치료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화는 내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다시는 선을 넘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기술 3가지를 처방합니다. 첫 번째 기술은 가장 강력하면서도 쉬운 골든타임 3초의 침묵입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0.1초 만에 웃으며 수습하려던 그 습관을 오늘부터 딱 멈추세요. 대신 상대의 말을 들은 직후 아무 말 없이 상대를 가만히 응시하세요. 시선은 상대의 눈이 아니라 미간이나 인중이 좋습니다.
눈을 직접 마주치는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압박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죠. 인간의 뇌는 사회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침묵을 극도의 스트레스로 받아들입니다. 그 3초 동안 상대는 본능적으로 방금 내 말이 선을 넘었나? 라는 방혹감을 느낍니다. 정적 끝에 아주 낮고 차분한 톤으로 한마디만 던지세요. 방금 그 말은 어떤 의미로 하신 건가요? 상대가 당황하며 농담이라고 수습하면 절대로 따라 웃어주지 마세요. 그저 고개를 한번 까딱하며 아, 그렇군요 라고 말하고 시선을 거두세요. 주도권은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두 번째 기술은 안개 작전입니다. 상대가 왜 이렇게 예민해? 라며 당신을 탓할 때 유용합니다. 여기서 변명하거나 화를 내면 지는 겁니다. 대신 상대의 비난을 안개처럼 흘려보내세요. 상대가 지적한 예민함을 당당하게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맞아, 나 이런 무리한 농담에는 되게 예민해.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상대는 당신이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 단어를 던졌지만 당신이 그걸 무기로 삼는 순간 공격은 무력화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간 점유와 포즈입니다. 신체 언어가 변하면 우리의 호르몬도 바뀝니다. 만만한 사람들은 무례한 상대를 만날 때 몸을 움츠리거나 시선을 피합니다. 이제부터는 어깨를 펴고 자신의 공간을 넓게 차지하세요. 대화할 때 상대보다 약간 더 느리게 하지만 끝 음절을 분명하게 맺으세요. 몸이 당당해지면 당신의 뇌도 더 이상 공포에 떨지 않습니다. 몸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믿습니다. 나만 참으면 모두가 평화롭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존엄이 망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자학입니다. 타인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동안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인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실망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프레임을 완전히 바꾸세요. 당신의 친절과 배려는 무한리필되는 수돗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재화여야 합니다. 당신의 호의는 소중합니다. 함부로 가져갈 수 없도록 경계선을 긋고 주의를 주세요. 그것이 무례한 사람들로부터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난 뒤 당장 거울 앞으로 가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할 용기가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오늘 배운 기술들을 쓰는 게 어색하고 두려울지도 모릅니다. 심장이 뛰고 목소리가 떨릴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착한 사람이라는 낡은 감옥을 부수고 나올 때 발생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심리적 성장통이니까요. 딱 한 번만 성공해보세요. 그 한 번의 성공 경험이 당신의 뇌 회로를 존중받는 리더로 완전히 재배열할 겁니다. 밤마다 반복되던 지독한 자책은 오늘로 끝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기력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자신의 영토를 지킬 줄 아는 설계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심리 기술들이 당신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날카로운 분석과 따뜻한 처방, 따뜻한 심리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약속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